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사견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경제신문이나 경제뉴스를 보다 보면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양적 완화의 뜻은 무엇일까요? 양적 완화란 발권력, 즉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.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의미하죠. 그러면 이 양적 완화는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? 경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 이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.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하향하게 됩니다. 낮춘다고 하죠.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통화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중앙은행이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간접적인 방법이죠.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양적 완화는 어떤 것일까요?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시중에 발권력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이 더 이상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금리를 조절했는데도 경제가 계속 하향 곡선을 나타내거나 침체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양적 완화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아무 때나 사용을 할 수 있는 또 정책은 아닙니다.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적 완화의 부작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서 돈을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생필품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동산이나 생필품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을 함부로 인플레이션을 나타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이런 부작용들도 생각을 해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중에 그 자국의 화폐가 너무 공급이 많이 되다 보면 너무 흔하게 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외환 거래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고려를 해보고 정책을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양적 완화 실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